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무리가 있어요. 임묘진 정도에서 묘 정도까지 운동에 의해서 무가 기운이 강하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요소에 화기에 의한 소통 요소가 있어야 인이나 묘에 장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 장생목의 관대에서 진까지도 결국 기본적으로는 목기가 왕성한 모양이니까 화기의 소통 요소가 있어야 대체로 임묘진의 불약, 약하지 아니하다 또는 장생의 운기를 갖는 됩니다. 그럼 사오미 운에는 아무튼 무토가 병의 활발한 자에 의해서 그 장생이라든지 걸록을 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사실 드러나는 거는 무의 성질은 대체로 조기, 마르는 기운이 사실은 더 강화되는 거죠. 이 사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기운이 즉 물과 불의 조절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조절력 상실. 그래서 뭘 간절하게 술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운기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사오미가 무토가 크게 강화되는 시점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신유술로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기토가 무토의 소산이나 정화의 속성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요 시기에 어떻다고 기토가 장생하고 모욕하고 관대걸록 제왕의 어떤 운기 속에 있다는 거죠. 자리가. 그 다음 해자축의 양상에 가서는 무는 뭡니까? 그 속성이 양에 속하는 놈으로서 크게 속성이 약화되죠. 속성이 크게 약화되고, 기토는 어떻든 동화되거나 조절력을 주로 가진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오행강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도 돼. 무기는 사실은 12운성을 크게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 무엇을 무가 기본적으로 화를 얻고 수의 장생지를 얻었다면 지지에 있는 역할 무엇과 상관없이 그냥 무는 무대로 논다는 거예요. 무 역할,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의 역할, 그 의미에서 뭐예요? 수의 장생, 물이 강화되는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있으면 그냥 무로서 그냥 그대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가 뭐로서의 해자축 요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크게 약화되어 있다 했죠, 그죠? 크게 약화되어 있는 형태로 무엇의 조절력, 화의 조절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의 조절력을 요구한다. 이게 용신잡기가 무나 기는 뭐냐면 수화의 조절력이에요. 수화의 조절력. 수화의 조절력을 드러낼 수 없을 때는 목을 따르거나 금을 따라서 결국은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화의 조절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기는 그냥 12운성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꼭 그 기운의 강약을 따져보려면 그렇게 갑이 무기를 재로 쓸 때 식상을 땅바닥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할 때 토가 없다 이거죠. 이제 토가 없다, 그죠? 요때에 갑일조는 그럼 뭐를 재성의 흐름으로 보느냐면 요 식상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식상의 흐름. 식신상관이 병정 무기의 흐름으로 같이 봐도 좋다는 거죠. 요거 이제 기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양. 그 기운을 많이
땅바닥에 비추니까 만물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김이 무럭무럭, 그죠? 모랑 무럭무럭 올라와서 드러나 있는 실질적인 모양.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면 원래 토양으로 그 이상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발산해야 되죠. 근데 무는 뭐냐면 소산임, 이게 구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름. 병의 물이 강화돼도 이 구름이 어떻다고 구름이 더 이상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물방울이 개념보다는 요렇게 만물이 드러나가지고 빵빵하게 그 공갈빵 알죠? 공갈빵 갑니까? 빵집 가는 분들이 보면 공갈빵 이래가 요래 부풀어가지고 안에 요 꿀이 약간 바뀌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공갈빵에 요게 무하고 같다 이러면 됩니다. 무하고 같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기운을 솟아내면서 불기운을 가장 완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병정은 무엇에 가장 나쁘냐면 갑을병정 무기할 때 무기에 가장 안 좋아요. 무기에 오히려 그 자기의 빛이나 역할을 많이 잃어버려요. 자기가 이 글자가 식신상관이잖아요, 그죠? 식신상관인데 식신상관으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형태는 분명히 식신상관인데 불기운을 얻어서 드러난 모양인데 이 자체는 뭐예요? 불의 성질을 다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 놈은 토에 속하는 놈이니까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이니까 불기운을 불어야면 팍 발산해줘야 되는데 발산 안 하고 발산했다 끝까지 했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무자 할 때 우리 했었죠. 무성하다, 무성하다. 그 무성하지만 어떻다고 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형태로서. 이게 이제 무와 기의 속성이죠. 기는 이제 이것이 뭐예요? 더 층이 두텁게 주저앉은 모양을 기로 보면 되죠. 오를 대로 올랐다가 무가 밖으로 운동한다면 기는 이제 꺾여 돌아오는 거예요. 꺾여 돌아오는 거. 그래서 무기의 그 작용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음양을 서로 고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강약을 따지기 12운석으로 많다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기가 그 성질이 드러난 거. 남편의 별 겠죠. 사업만 물론 오행적으로 이게 진이 커니까 껍데기는 커지만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결국 흐름에 따라서 남편의 역할이 달라지겠죠. 남편의 역할이 달라지겠지. 이제 이 진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자는 거죠. 자, 자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라면 어떻게 사회적 목적으로서 자기 역할을 버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묘를 보는 것은 뭐예요? 가족의 의무예요. 그다음에 사옴이라는 것은 진의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역할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 어디로 뭔가 신을 넘어야 되는 거죠. 이때에 진이 살아가는 모양은 어떻다고 해요? 매핍, 비밀을 간직한 채. 비밀을 간직한 채 자기 역할을 충실히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 속성을 갖는 거죠. 자, 이 땅바닥에 드러난 이 무기의 성질은 이렇게 보여요. 조절을 위하여 자기 역할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양하고 넘어가게 돼요. 여기에 임묘진, 마호미, 신 넘어가면서 나타나게 돼요. 사회적 목적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역할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 양문도 어떻게 해야 되는 독립투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을 보면 뭐냐? 조절이에요. 조절. 그 조절을 위해서 자기 그렇게 어느 책에 있냐면 식강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토는 만인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 나와요. 기토는 만인을 기쁘게 한다. 반문나 연합으로 갈까? 다른 게 아니래?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없거든. 생각 없는 사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몰라. 이게 근본적인 의무가 사명이 뭐예요?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절력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사회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기토는 만인에게 극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보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의 속성이 저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진술충민이 저게 참 머리 아픈 얘기야. 진술충민. 그러나 진술충민이 없으면 이 세상은 또 안 돌아가요. 또. 간지가 다 비슷한 성분. 그러니까 신자진에서 우리가 사마의 글자 이 글자 있죠. 이 글자가 결국은 조절력을 생명력의 지탱이에요. 조절력과 생명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장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포장의 행위가. 이게 감목도 아까 어디에서 가을 되니까 씨앗을 포장을 하죠. 그 포장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리죠. 그리고 씨앗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호두 까기 인형은 간단하게 자기 모양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에 씨앗을 보존해가지고 넘겨주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작용, 그리고 비밀을 단직한 채 끝까지 가야 하는 아픔도 있죠. 묻어버리는 아픔. 이건 전부 다 진술충민 무기의 아픔이에요. 분명히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짝이 되는 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짝과 조화를 가진 직업을 가집니다. 관이 짝이 되면 관과 조화를, 재가 짝이 되면 재가 짝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분리하면 입 다물고 끝까지 버티기. 아까 제침 썼었죠. 참자, 견디자, 기다리자. 이게 무기. 그래서 약하고 강하고 논한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건이 잘 놓이느냐 안 놓이느냐가 오래 중요하죠. 문화 기일주는 주변에 팔자의 경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극대화할 수 없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안과대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자, 그 다음에 경근 행동하는 거지. 경근은 사회 장생을 해가지고 사회 장생하고 위에 제왕하고 축에 임묘 그 역할을 사라지고 임묘진의 절제
자, 이 사회 장생하는 모습은 하고 사회 장생하는 모습.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 5월. 자, 이때에 병화의 작용이 활발해져가지고 꽃이 벌어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벌나비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수정을 시키죠, 그죠? 수정을 시켜서 뭐가 맺힌 상태?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힌 상태. 이게 병이 사회 장생합니다. 장이란 개념보다는 뭐라 했죠? 양반이 생이라 했죠, 그죠? 그게 생겼다는 병하는 게 사과 이만한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 옆에서 배나무 옆에서 포도 같습니다. 포도는 비참해. 아, 요래 생겼다 이렇게 뭐 음력으로 4월, 양력, 5월달 포도밭에 가서 딱 보라 했거든요. 애들 눈에는 이딴 말이 보이는 거 같아요. 이게 경금이 뭡니까? 최초의 포장 행위를 하는 거고, 경금이 수렴하고 나서는 그래서 수렴의 과정을 처음으로 이루어 놓은 모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미에 들어가면은 경금이 어떻게 되느냐? 경금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열매가 매에 묻혔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무럭무럭 좀 성장해 나가죠, 그죠? 무럭무럭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경금은 자기 역할을 많이 상실하고 결국 무슨 과정? 오물 제거가 이때 뭐가 오냐면 비 내리는 비 내리고 바람 태풍도 간간히 온다. 태풍도 간간히 온다. 그래서 뭐예요? 열매가 안 될 거는 떨어지죠, 그죠? 열매가 안 될 건 떨어지고. 이것이 경금이 오해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을목은 뭐 하느냐면 장이에요, 장. 그래서 성장을 극대화시키고 을이라는 게 발산을 시켜주는 을목이 오해 장생하면서 경금이 자기 역할을 좀 상실해주는 거죠. 그래 낳아주기 때문에 열매가 커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미는 말 그대로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성장을 멈추고 을목은 계속 옆으로 팽창하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금도 뭐예요? 서서히 자기 세력을 가져가는 그래서 반대 열매가 어떻게 그 다음 모양은 무수죠. 이때 이제 경금의 작용이 이제 크게 활발해집니다. 목기가 형태상 남아가 있는 거죠. 목기가 을이나 갑이나 을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달아놓는 거죠. 거기다가서 벼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딱 다치죠, 그죠? 그러니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갑이나 을의 기운이 어떻게 더 펼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못하고 이제 금이 어떻게 해요? 제왕하는 제왕. 유에 이르러서 금기가 크게 실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무가지마저 비청거리고 뭐가 분리돼요? 나무와 금이서 분리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육자고. 요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른 바람, 마른 기운이 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꼭지가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봄에 어떻게 생긴 거? 나뭇가지에 이렇게 된 게 그죠? 이게 무슨 자예요? 그죠? 나뭇가지에 꽃이 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4월에 이르러서
월나비가 날아들어가지고 수정을 시켜주고 요 안에 조그마한 게 있죠, 그죠? 그랬다가 어디까지? 요게 병이 여름, 요거는 뭐예요? 가을, 그죠? 가을까지 여기서 연매가 돼요. 요 안에 뭘 보정했어요? 하고 주디를 이 병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병은 뭐예요? 태양이 어디에 걸린 거, 나무가지에 걸린 것이 나무에 아직도 아파트 할 때 열매가 맺힌 이 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이 뭐에다가 해요? 땅에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매달린 모양이 그 작용은 뭐 때문에 하늘과 땅에 금이 크게 실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크게 실어지니까 더 이상 솟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뭐가 돼요? 술에도 금기가 계속 실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그죠? 떨어져가지고 위에 흙에다가 실을 딱 묻어놔. 실을 묻어버려. 요거는 양기로 생각해도 되고, 불기운으로 생각해도 되고, 종액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거를 덮어놓은 수리고. 무성하게 펼쳐진 기운 안쪽에 여기 이렇게 창고는 뭐 지켜야 되니까 열어야 돼요. 그 강아지가 집을 지켜야 돼요. 집을 지키죠. 요때까지가 금의 기운에 좋다고 해요. 밖으로는 크게 강화돼서 짜부러진 물리진 거라고 이렇게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발산하려는 기운이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경금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 다음 해수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해수의 이름에는 금의 기운이 이제 슬슬 약화되는, 밖으로는 금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수의 기운이 금의 기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 자하고 축에 이르니까 사하고 이 꽃감을 땅 부분에 늘어나가지고 땅에 넣지면 어떻게 돼요? 이때 가서 사묘의 관계를 이루겠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찬물이나 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얼었다가 결국 껍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흘러가는 거죠. 경금의 덕이 대단합니다. 감목의 덕이 대단하고 경금의 덕이 감목의 덕이 요 삼자가 열리고 닫히고를 조절해주는 그 열리고 닫히고 조절해주는 열리고 닫히고 열어주는 그 경금이 결국 어디 가서는 여기에서 이제 되게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임묘진에는 형체가 있더라 없더라. 봄에는 강한 목의 발생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금이 약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진에 이르러서 경금의 기운이 다시 슬슬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미 목 운동이 쇠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이 쇠하니까 금이 양하더라고요. 반대 꺾이는 이렇게 쇠하고 양이 교차하게 돼서